공이원아님, 테디 어떤 드라마, 영화는 설명하다 보면 지지부진한데 김태현의 정치쇼는 다른 방송보다 속도감이 있어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과 하면 더 속도감이 있어요. 아, 모여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세부전 투머치 토커입니다. 강천화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연구소 연구시장, 김진희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뭐 제가 또 사실은 말 빠른 거 하면은 어디 가서도 안 지는 스타일인데, 제가 지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한 사람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지금. 청취자분들 기준으로 왼쪽. 말 빠른 거로 하면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아, 답답합니다. 원래 속도로 하세요. RPM 원래 속도로. 그 테이프 늘어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냥 하세요. 자, 오늘 할 게 많아요. 항상 많지만 이거부터 김건희 여사 구속. 이거는 근데 세 분 다 예상하셨죠? 저는 어제 4시간여에 끝났다는 게 이게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4시간. 결정적인 건 어디서 왔다고 보세요? 결정적인 거는 이미 그 세 개의 그 아마 범죄 혐의 요걸 갖고서 많이 논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검찰 오래 해본 사람이라든가 여러 법조인들한테 했더니 좀 엇갈려요. 어떤 분은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 과연 그 이제 공동 정범까지 갔는데 왜 그 주범을 비롯해서 전부 사실 그 다 집유인데 다 집유기 때문에 거기 결정적으로 지금 이게 도이치모터스가 그럴 뜻은 해 보이는데 실질적인 어떤 그 영향력은 힘은 약하다. 약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 그다음 이제 명태균 그 저 핵심은 뭐냐면 이걸 또 정치 자금법으로 걸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흘러나온 건 다 공천 개입이잖아요. 근데 결국 형사적으로는 이 공천 개입 정황이라는 건 어려운 거고 대신에 결국은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았다. 요거에서 정치 자금으로 걸었는데 그 여론조사를 이제 뭐 들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뭐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서 접근을 한 것이 과연 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결국은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그 자수서 그게 결정되었다. 요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자. 왜냐하면 판사가 물어본 게 딱 한마디 아니에요. 목걸이 받으셨냐 요거잖아요. 요거를 물어본다는 게 판사 근데 또 이랬어요. 별건 아니냐 지적했단 말이에요. 별건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물어봤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판사님의 행태가 모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별건인데도 질문을 하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을 판사께서 보이셨다. 저는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특검이 좀 급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결정적인 거를 결국 구속영장에는 적시를 못하고 그 저 심사 단계에서 들고 왔잖아. 헐레벌떡 들고 온 것 같은 인상을 줘요. 그러니까 영장을 한 며칠만 늦게 쳤어도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내란 특검이 지금은 큰 건을 한 거예요. 내란 특검은 어쨌든 전 대통령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특검끼리 경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뭐예요? 김건희 여사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이게 내란 특검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구속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결정적 스모킹 건이 채 나오기 전에 했다가 지금 나오니까 그냥 들고 가서 판사한테 별건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늦게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언론에 흘렸죠. 언론에 얘기했죠. 결국 이제 그 여론도 좀 형성이 되죠.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특검이 한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특검의 정치학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김진우 평론가는 어제 뭐 영장 발부를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서 그 뭐랄까 이게 운명에 갈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자수서라는 건 처음 봤어요. 자술서도 아니고 가끔 있어요, 자수서. 있나요? 자수할 때. 어쨌든 이게 없었더라도 그러면은 구속이 됐을. 저는 그래도 구속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800쪽이 넘는 어떤 검찰이 특검이 증거를 제출을 했잖아요. 의견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그 와중에 김건희 씨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락가락했던 것들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됐을 거라고 보지만은 그 결정적인 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 인멸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는데 단순히 말을 이렇게 침묵하거나 말을 그냥 바꾸거나 그게 아니라 모조품을 갖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알리바이. 오빠의 장모 집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처음부터 이거는 조작한 거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집에다 놓으면 오히려 너무 의심받으니까 뭔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갖다는 거. 이런 거가 판사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심하게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확신을 줬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는 대한민국의 가장 최강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예. 최강의 입만연말 거짓말. 그렇죠. 예. 본인도 뭐가 진실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 이미 본인이 과거부터 뭐 허위 경력부터 해서 다 이른바 구라로 점철된 인생인데 비방 용어입니다. 네, 예. 아 그래요? 예. 아 구라는 아니에요? 아까 안 됩니다. 김구라 씨면 어떻게 TV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김구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되는 대로 다 말했고 반클리프 목걸이의 실물과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없었어도 예. 이미 구속 사유는 충분했다. 특히 윤여곡 씨, 정지원 씨, 문고리 권력 등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예. 특히 샤넬백, 건진이 준 다이아몬드 2, 샤넬백 관련돼서 계속 진술이 바뀐다든지 진술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사실은 실물이 확보가 된 걸로 보여요. 서희건설의 예, 자수서와 맞아요. 예. 실물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실물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숨기려고 숨기면 맞아요. 그거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서희건설이 역시 털면 나오니까 예. 다른 것도 불안하니까 일단 빨리 자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자. 자수하고 광명 찾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입장 선회를 하면서 실물을 제시했고 예. 서희건설이 감추려고 하면 저기 어디 현장에 숨겨두면 못 찾죠. 그걸 묻으면 땅에 묻으면 모르죠. 그렇죠. 뭐 목걸이 작은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반클리프 목걸이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제외됐었는데 예. 실물이 나오면서 이제 특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거 받았어요? 이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예. 거의 100%잖아요. 준 사람이 제가 줬어요. 자수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 실물도 나왔는데. 그래서 실물까지 있고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전에 거짓말을 이제 청구 사유에 있는 거짓말을 다 듣고 청구 사유 없는 거짓말을 그냥 아 이분이 정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나 물어본 것 같아요. 예. 받았어요? 그때 아니요. 아 이분은 절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게 어제 이제 판사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강찬우 의원처럼 처음에는 나오니까 이건 사실 별건은 맞거든요. 별건이죠. 이거 별건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변호인들도 반발하고요. 별건이니까 변호사를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안 물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물었단 왜냐면은 말이에요. 근데 영장 실질 저도 들어가 보면 판사들이 되게 많이 물어요 피의자한테. 왜냐면 기록을 다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저 검찰 측이랑 변호인 측 얘기만 듣고 기록 있던 거 갖다 놓고 하는 거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피의자한테 많이 신문이니까 그야말로. 예. 근데 하나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딱. 그 얘기를 아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어보는 순간 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영장 담당 부장이라도 기각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저 거짓말이나 그러니까 증거인멸 지금 많이. 민주당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보면 본인들 네. 수사할 때 보면 다 별건 털었다고 해요. 근데 네. 별건이 보면은 이게 형식상으로는 별건인데 실제로 연관이 실제 되잖아요.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본인들은 자꾸 뭐 먼지떨이니 별건이니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왜 그럼 별건이라고 판사가 적시까지 했는데도 왜 그럼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아 별건은 안 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범들이거든요 결국은 네. 그런 것을 볼 때는 별건 갖고 그렇게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알겠어요. 기준으로 저는 따지면. 어제 그거 보면서 그 목걸이랑 자수서 나오는 순간 변호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정말 등에서 땀 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안 받았다. 난 모조품이다. 엄마 선부자 2010년부터 계속 얘기했을 거거든요. 근데 나왔어. 근데 이게 아마 실물이랑. 그럼 요럴 변호사들 가능성 입장에서 이제 정말 결국은 근데 이제 받아서 쓰다가 예. 뭐 나중에 돌려줬다 돌려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봉관 회장도 하잖아요. 예. 그까지 김건희 여사의 노림수라면은 예. 이게 내가 받았다는 의미가 완전히 받아서 내 걸로 만든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잠시 빌려서 했다라든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해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원래 네. 뇌물 같은 거 사건 할 때요. 네, 그렇죠. 받았다 돌려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받으면 받은 거예요. 기수죠. 돌려주면 그 순간 나중이고, 기수가 나중이고. 되는 것이죠. 그럼요. 기수가. 그럼요. 당연하죠. 뭐 네. 형량에서 좀 감안해 줄 수 있지만 받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수예요, 기수.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집에 받아서 사무실에 받아서 집에 갔다가 바로 돌려주는 거 아닌 이상 네, 이건 몇 달 묵혔기 때문에. 자, 근데 그렇죠. 서희건설 네. 이 아파트가 많이 스타이스인가? 예, 스타일스. 저 유명 배우 H 여배우가 광고를 많이 하는 서희건설 스타이스 그 아파트인데 이게 누구나 다 아는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정도의 건설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지난주에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해서 공개했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 보니까 서희건설도 나오더라고요. 회장하고 네. 세 딸 다. 네. 이 세 딸이 다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어제도 무시무시한 집안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네. 좀 아세요? 서희건설 정체가 뭐예요 여기?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건설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그 예. 전에는 건설업이 아니었는데 아마 뭐 반납을 하고 건설업에 뛰어든 게 2002년이에요. 월드컵 때. 예, 이게 이 시공 능력 기준으로 보통 이제 건설사 순위를 맞아요. 매기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110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16위예요. 와, 네, 엄청나요. 네. 10배가 네. 어마어마한 경영 능력이네요, 회장님은. 이게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부 때지만 본격적으로 된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분 혹시 고향이 어디예요? 이분이 포항. 포항. 예. 오, 영포. 영포 라인에 들어가요. 영포 라인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뭐 관과 관련된 공사를 많이 했다든지. 관급공사. 그러니까 이게 이봉관 회장이 왜 이거를 자수서를 썼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영화 부당거래의 검사 이제 류승범이 나오잖아요. 예. 제가 센터를 한번 까드려야지 내가 누군지 알겠어? 뭐 이렇게. 아, 그죠. 건설에서 회장이랑. 건설한테 회장한테 그거잖아요. 어. 나올 게 많은 거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뭐가 수사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나올 게 많은 거고 이게 지금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CBS 그 노컷뉴스가 보도한 건데 그 락천 선생이라고 장모 최은순 씨랑 가까웠던 사람 네. 그 사람의 수첩에 2019년에 이미 서희건설 뭐 회장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이면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입니다. 지금 저희 찾았습니다. 예, 지금. 예, 예. 서희건설 나오네. 22면 예, 22페이지인가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 달력인가 보다 달력. 예. 그러니까 이제 메모장에 지금 다 예. 있었던 거잖아요. 메모장 달력에.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서희건설 쪽이 이런 정치권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줄을 댔다라는 거고 이게 조금 가장 요즘 최근에 나왔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초청식, 이제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앞서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양재동 팀이라고 있었어요. 건진법사. 건진법사가 이제 네트워크 본부장에서 해촉이 됐잖아요. 막 논란이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밀리에 양재동 팀을 만나서 윤석열을 이제 서포트 이건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그 건물을 대준 게 서희건설 아니냐 지금 그 의혹이 그렇죠. 있어서 서희건설 네. 건물이 있죠. 그게 이제 그럼 무상으로 대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무데 못 맞아요.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럼 이건 서희건설이 사실상 같이 뛰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털면 털릴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다 자수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같다로 보는 게 맞을 것 지금 같아요. 저 서희건설의 경우는 정권마다 줄을 댔어요.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때 도급 순위가 한 5위 정도 올라갔는데 그 전에 도급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간 게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때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갈 때 1조 원대였던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이 30위권이었는데 21위로 해서 거의 10단계 이상 올라갔어요. 그건 누구한테 선을 그 줬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별로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경희대 동문 관계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경희 인상을 경희대 동문 회장의 자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수여하는가 하면 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원으로 국회의원 당선될 때 꽃다발을 건네주기도 하는 등 원래 재계와의 네트워크가 약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아주 동문 기업인으로 했으면 그리고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정권과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이봉관 회장하고 친한 예. 그 이분이 포철 2기예요. 포스코 2기야. 아, 공채 포스코 2기. 출신이에요? 예, 포스코 출신. 이분이 예. 특이한 게 철강업계로 들어가서 예. 결국 건설업계로 대박을 친 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직접 그래서 그 보통 사람은 동기분들, 아니구나. 그 포스코 동기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냐면 친화력과 로비력을 끝내주는 친구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포철 은퇴하신 분들 지금 8순이거든요. 예. 8순 회원들 만나면은 밥값 낸다. 예. 그다음에 골프 대회, 포스코 같은 데서 개최하면 공값 공 내주고 뭐 선물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거는 손이 크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부인을 굉장히 챙기는데 부인이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추모회를 매년 여는데 지난번의 경우는 여의도 페어몬트 아주 아주 그랜드한 그 별 5성급 호텔에서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인기 가수의 공연까지 이어지는 등 엄청나고 포인트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학연 그다음에 MB 때는 지연. 그리고 이 경우 지금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내외하고는 무슨 관계냐? 일단은 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 자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그 집권할 때 같이 그 기도회 같이 참석했죠. 그런 사실도 있죠. 일단 그러니까 교계 쪽으로 그리고 이분이 가장 특이한 게 서희건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회사는 아니지만 16위고 2조 원 넘는 그 매출이 있어요. 어디서 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매출이 달성이 되냐면 지역주택 조합이라 하고 교회 건물을 많이 해요. 이게 좀 특이한데 대형 교회 수주인데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수주할 때 결국은 원래 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재정이 좀 비밀 좀 공개가 안 되잖아요. 어떤 식의 이게 수주할 때 뭐가 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계에 굉장히 영향력과 로비력이 있고 가장 저는 눈에 띄는 대목 아니 이건 바로 그 동기분들 포스코 동기분들한테 들었는데 동기분들과 사석에서 얘기하다 그런데요. 아예 내가 하고 있는 건설업의 특성은 여야 안 가리고
정권 바뀔 때마다 다 치러놔야 된다. 아니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재미있는 거는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정권의 그 실세로 군림했던 게 아들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과 커넥션 의혹도 지금 있고 저는 그 이분을 만약에 수사를 하면은 예. 이거는 여야 다 안 가리고 다 나와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이게 지금 아주 급상승을 했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게 뭡니까? 남북 평화잖아요. 그때 그래서 한번 떴던 게 지뢰 제거 예. 작업이었어요. 예. 이 회사가 맡겠다고 해가지고 정말요? 그리고 저 주식이 확 올랐어요. 예. 그런데 그 지뢰 제거 작업이 이제 갑자기 망조가 든 것이 예. 김정은이 갑자기 저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리 하면서 막 예. 끊어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지뢰 제거 작업도 이제 휴전선 안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냥 사그라들었는데 뭐예요, 그러면? 사그라들었다는 걸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 회장님이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상당한 시세책을 누렸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뭐 사실관계는 아직 안 나와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누린 예,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분을 만약에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은 예. 정권 안 가리고 나온다. 또 하나 특징은 이 따님 세 분이 다 한 경영- 분은 이대, 예. 두 분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다 재원들인데 그 사위가 전부 판검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지금 결국은 맞사위가 예. 박성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사위가 예. 결국은 지금 이제 목걸이의 대가로 지금 그 사위가 혹여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사위 사람. 사위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위 문제로 지금 예. 이미 기소가 됐는데 예. 정말 아닌데. 기가 막힌 평행 노련이다. 네. 이 사위 사랑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결국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이제 우리 사위가 문재인 정부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제 딱 로비를 했다. 대가성. 뇌물 공여를 인정한 거예요. 목걸이를. 근데 저도 사실 이상했던 게 박성근이라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검사 때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찬이 소위 말하는 검사장 못했잖아요. 예, 못하고 속리 말하는 윤석열 라인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특수부랑 잘 나간 사람은 아닌데 공안통으로 들었습니다. 예, 공안통. 잘 나가는 것은 아닌데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어딜 갔는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때 검사가 총리 비서실장 가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때 이상했죠. 네, 물론 정말 이상해요. 검사가 총리 잘 모르는데. 그렇죠. 네. 검사가 금융감독원장 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예. 총리 비서실장 가는 것도 그만큼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당시 그래서 검사 전성 시대다 예. 그런 지적이 일고 잘못된 한덕수 인사 하나 총리에게 꼽혔어요. 그렇죠.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총리실에? 그랬더니 한덕수 기자들에게 한덕수 네. 총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야? 저는 대통령님이 누구를 정하시든 또는 장제원 의원님이 누구를 정하시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꼭 찝으셔서 박성근 비서실장을 찝으셨다. 그래서 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박산문. 성산문이 아니고 박산문. 아, 야, 자, 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한덕수 총리 2022년 6월 그렇죠. 28일 정부 네, 네. 세종총사 예. 저한테 3번을 물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 집 네. 검사님을 딱 이력서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된 거고 저는 서희건설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옛날 이명박 정권 때는 이른바 박용준, 왕차관 네, 맞아요. 통해서 그쪽과 이제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이 일었었고 뭔가 있었는데 그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영준 전 차관과 가깝다는 얘기를 듣고 덮었다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어떤 비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희대라는 연으로 가깝게 하려는 제스처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건진이 아마 중간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서희타워 11층에 건진의 양재동 캠프가 있었거든요. 아마 제공해 줬겠죠. 돈은 안 냈겠죠. 그리고 사위를 그 옛날 영화 보면 최민식 씨 나온 영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검사들에게 돈 갖다 주고 뭐 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지쳐서 자기 아들을 검사를 만들잖아요. 이분은 맨날 권력과 결탁하다가 자기 사위를 검사긴 하지만 썩 잘 나가는 검사는 아니었는데 윤석열 정권 때 한번 해보자 배팅해서 권력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근데 공짜로 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경사를 지금 져가지고. 그 JTBC가 보도한 거 그 매장 직원해서 30대 매장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느 매장? 그러니까 반클리프. 반클리프 앞에? 반클리프 그 매장 최근에 이틀 전인가 보도를 했는데 30대 같이 보이는 50대가 찰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목걸이 사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누구 그러니까- 선물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30대 같이 보이는 50대. 네. 이봉관 회장의 비서가 어머니랑 같이 뭐 그 남자는 잘 모르니까 어머니랑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산 건데 비서실장이? 예, 비서실장이 그 날이 언제냐면 2022년 3월 10일이에요. 대선 다음 날 온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 김건희가 명품 좋아하고 보석 좋아하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예.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그러면 이거는
서희건설은 예. 이미 김건희의 취향과 이런 거와 이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 건진을 통해서 알았던지 이미 건진 네트워크 본부니까 건진도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예. 그렇게 했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랫동안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실장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박성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박성근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네. 지금 유승열 전 대통령하고 연이 아주 깊진 않지만 2009년에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을 또 사위도 파악하고 장인한테 전달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서 나머지 얘기들 좀 더 재밌는 얘기 나눠볼게요. 0243님 오늘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듯. 자, To be continued 또 합니다. 속보가 나왔네요. 김건희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인테리어 업체 21g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건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22g이라는 회사도 워낙 이 여사하고 오랫동안 관련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주로 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랑 오래 알았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단 오래 알았던 사람한테 뭘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g이라는 업체도 뭐 이게 뭐 이 대통령 관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경호 이거를 할 정도의 사이즈 회사는 아니다라는 업계 평가가 있었는데 면허가 없어요. 일단은 건설 종합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데 면허도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가 여러 있죠. 가지. 근데 이거 인테리어 쪽에 면허만 있는 데니까 다른 데를 끼워가지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뭐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수익에 원래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로 예. 이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 감사원에 이제 감사해가지고 뭐 이제 뭐 불투명한 거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돈을 지금 현금으로 체납을 했네, 아니 그러니까 기부를 했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네. 이거 하기 전에 김준우 평론가 뭐 정리해 준다며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도 자, 여러분 김준일의 정리 시간. 좋습니다. 과연 네. 어떤 보석이 있는가? 보석 정리 타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네. 이게 왜 그런 것까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알려진 것만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2022년 대선 3월에 끝났잖아요. 예. 3월 9일에 끝났는데 3월 달에 어쨌든 10월에 그 이제 서희건설이 구입을 했잖아요. 그때 서희건설이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이거 구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서희건설이 구매한 목걸이에 따르면은 다른 뭐 더블 버터플라이 2천만 원짜리 그리고 1,000만 원짜리 팔찌도 같이 구입을 했는데 예. 그게 김건희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예. 같이 구입을 했으니까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논란이 됐던 게 김건희가 1,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를 차고 그리고 2천만 원 상당의 티파니 브로치를 찼다라는 게 있어 공직자 재산 신고 안 했다고 민주당에서 걸었잖아요. 네. 이것도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건지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2020년 4월 달에 통일교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고 예. 7월 달에 다시 통일교한테 1,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하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는데 예. 이 샤넬백 두 개는 가져가서 신발 하나하고 샤넬백 작은 거 세 개로 바꿨다. 야. 좀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물 들어올 때 도전된 거잖아 이거 완전히. 9월 달에 지금 엊그저께 계속 예? 보도가 나오는 게 그 로봇계 만드는 회사 그 서모 씨 그 사람이 이제 김건희 여사 만났는데 어머 그 시계 그거 굉장히 명품인데 나도 사고 싶어라고 하니까 5천만 원대의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를 제가 대신 영부인 DC로 해서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부인 5천만 원대를 DC. 3,500만 원에 사고 근데 이거 돈 받았냐 그러니까 절반은 현금으로 받고 절반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뇌물의 가능성이 높고 이건 수사를 해봐야 네. 되고 그리고 9월 달에 최재형 목사한테 300만 원대 디올백 받았어요. 그 진짜 유명한 쬐끄만 백이네. 자그마한 파우치. 그러니까 앞에 300만 원. 금액과 이런 단위로 봤을 때 왜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인식을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뭐 여러 가지의 비리와 의혹이 있지만은 김건희의 명품 탐욕이 파멸을 불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네네. 저 사람과 예. 사람 연구하니까 예. 내가 오늘 박 실장한테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봐요. 명품이랑 보석을 좋아해. 뭐 김건희 여사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공직자의 분이면 기본적으로 조심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잖아. 공식 그렇죠. 재산은 70억이면은 가족 재산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살려면 너무너무 가고 싶어. 반클리프 아플이. 예. 근데 저 나토 정상회의 갈 때 내가 그래도 영부인한테 하나 사야 되겠어. 자기 돈 내고 살 수도 있잖아요. 영부인 DC도 있다며. 근데 이거를 자기 돈으로 않고
넙죽 한두 개도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받아먹는 이 심리는 뭐예요? 사람과 사회 저는 예전에 디올백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 일종의 컴플렉스라고 봐요. 어떤 컴플렉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명품으로 치장한다기보다는 네. 이 명품을 받는 행위를 좋아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나한테 갔다 와서 그렇죠. 바치는 이 느낌. 예, 명태균 씨의 진술에 따르면 예.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났을 때 김건희 씨는 그냥 몇천 원짜리 뭐 1, 2만 몇만 원짜리 면티 입고 소탈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 최재형 목사의 그 카메라에서 나왔듯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소탈하고 털털한 예. 그런 걸 잘 꾸밀 것 같지 않은 모습도 좀 보여요. 뭐 티셔츠 입고 나왔어요. 그때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되면서 권력의 심장이 스스로 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갖다 바치는 걸 와서 갖다 바치는 걸 즐겼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는 저는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한 건 이전에 이분이 이제 이른바 학교도 쫙 경력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특검 가서 진술할 때도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얘기하니까 그때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 다니라고 제가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전문대학원 학업에 바빠서 다른 일에 할 그게 매일 그렇죠. 수업 듣고 과제내 하고 뭐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자꾸 이제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 롤 모델이 김행 전 의원이었다고 해요. 어? 김행 전 의원이 네. 과거에 여론조사 전문가였고 네. 언론사에 계시다가 나중에 어떻게든 커리어 우먼으로서는 뒤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본 걸로 봐서는 영 아니지만 그 전에는 예. 좋은 위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근데 본인의 어머니는 자기도 알죠. 사기꾼이 되다가 통장 잔고 349억 위조한 분이고. 그런데 이분은 항상 그런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여성을 롤 모델로 삼고 여러 학원도 다니고 예를 들어 뭐 그 경영전문대학원도 그런 것도 다니고 그러면서 여러 사업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잘해야 되는 예. 좀 겸손하게 하고 나긋나게 하고 잘해야 그렇게 인생이 됐어요. 자기는 늘 권력에 예. 굽신거리면서 한 거죠. 예. 그런데 본인이 권력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정말 집안 좋고 잘 나가고 이런 분들이 자신들한테 와서 굽신거려요. 예. 저는 그걸 즐긴 것 같아요. 아 목걸이 예를 들어서 목걸이 자체보다 예. 자체지만 건설회사 측에서 나한테 이거를 상납하는 이 느낌. 그렇죠. 이 짜릿함 뭐 이런 거야. 와. 근데 실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예. 좋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몇만 원짜리 면티 안 입고 예. 명품을 자꾸 차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어. 이제는 알겠습니다. 수의를 입고 계속 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보석 저렇게 지금 그 얻은 의혹이 있는데 지금 진짜 보석을 원할 것 같아요. 병보석. 진짜 지금 이거 김건희 아주 여사에 괜찮았어요. 필요한 보석은 네. 이저 토마시 토커가 유머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재 개그긴 하지만. 네. 어. 근데 왜 앞에는 좋은데 뒤 표현은 지금 다 웃으셔놓고서 아재 개그 좋아요? 네. 충분히 저는 다 아재인데 뭐. 웃겨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병보석 가능해요, 근데? 근데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뭐 우울증 이런 게 네.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같이 멀쩡한 사람들 들어가면은 우울하지. 우울하죠. 그럼요. 좁은데 공황장애 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병보석은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위태로운 경우. 거 아닌 네. 이상 네. 병보석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신청하면서 진짜 보석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보석 수레를 시인하면서 대신 보석을 시켜달라.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자백 모든 걸 자백하면서 뭐 이럴 수도 있지 않 그냥 예. 생각해 봅니다. 아니 뭐 근데 항상 이런 거물들이 구속되면 이런 거 나오는데 기사에 준비한 것 같아 매일 언론사에서 저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식단표 보고서는 미리 준비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뭘까 뭐 이런 거 뭐 보니까 뭐냐 이거 식빵과 딸기잼 우유 그릴 프랑크 소세지 새소 샐러드 뭐 이거 아침으로 많이 사람들이 먹는 메뉴인데 어쨌든 그렇다는 근데 거고. 없어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자그마한 파우치부터 지금 보니까 진짜 자그마한 파우치였잖아요.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의혹 비리를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더 있다고 봐요. 처음에 16가지 혐의인데 최소한 30개는 될 거다 했는데 지금 한 20개 좀 넘게 나온 것 같고. 왜냐하면 서희건설도 원래 없는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없었고 사실 반클리프 목걸이도 네. 이렇게까지는 없었죠. 네. 16개는 안 들어갔던 거죠. 여기다 IMS 모빌리티 나왔죠. 근데 제가 들은 걸로는 매관 매직이 있다. 이거는 매관 매직이 있다라고 나오고 진짜 안 좋은 단어인데 네. 그러면 인사를 예를 들면 내가 가서 여사님 저 어느 자리 갖고 싶습니다. 그래 뭐 하나 해줄게. 가 아니고 이건 예. 그냥 인사 개입이에요. 그렇죠. 매관 매직이라는 얘기는 대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전에 실제 네. 윤석열 검찰 때 했던 게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원래 MB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좀 가깝긴 하지만 예.
그분의 비망록에 나중엔 허위라고 나왔습니다. 그 비망록 자체는 몇십억을 내가 갖다 바쳤는데 고작 이자리죠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진술로 나온 건 뭐 명품 옷도 갖다 주고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 회장직에 갑니다. 어허. 저는 구속도 됐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일들이 김건희 씨한테 많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매감의- 제보 받은 것도 있고. 제보 받은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비슷한 사례로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최재형 목사가 그냥 그때 네. 김건희 씨 만났을 때 했던 게 쇼핑백 같은 거 들고 줄을 쫙 서 있더라. 네. 최재형 목사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것만 이거지 지금 떨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약에 털려가지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난 거야 그러면 이게 줄줄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가 잘 숨겨놨겠지만은 예. 진짜 많은 이거는 빙산의 일가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뇌물 공여자들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법정형은 5년 이하예요. 최대가 네. 5년. 지금 보면은 그 이봉관 회장의 네. 경우도 또 하신 말씀. 왜냐하면 뇌물 공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매각 매직이 됐었다. 어느 대기업 회장 옛날에 우리금융주주 만약 이팔성 회장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사례는 그런 비슷한 사례인데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의 힘으로 갔으면 그 다음에서부터 또 비리가 나옵니다. 어디에 대출이나 아,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다 넣잖아요. 네. 소위건설도 마찬가지죠. 들어간 거 어떤 이권을 다 그렇죠. 통일교도 사실은 지금 메콩강 관련해서 캄보디아에 네. 대협력기금 차관이 몇 천억이 늘어났어요. 그럼 국가 예산에 막대한 초래를 만약 이분의 뇌물로 그게 늘어났다면 국가 예산에 막대한 초래를 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다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보면은 바로 전 정권 때 그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한테 지금 저 뭐냐 사위 취직 시켜주고 중소벤처비전공단 이사장이라는 관직을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걸로 이제 의혹이 있고 윤 대통령 마침내 문 전 대통령 기소가 됐는데 검찰이 좀 더 그 윤석열 정권 초부터 제대로 고삐를 쥐어가지고 제대로 했다면 이봉규 회장 지금 이봉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얼마나 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초에 어느 정권이건 다 정권 초반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저 뭐냐 서희건설도 그렇고 다 털어라. 다 털어야 돼요. 이건 전 정권 때도 다 그 지금 그런 거 갖고도 다 해야 되고 일벌백계를 해야만 앞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안 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국민이 피해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큰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혐의는 늘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인정해. V1 무슨 V2야? V0지. 원탑. 저는 그냥 이 상황까지 오면 V0, V1이 아니라 그냥 V는 하나이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지난주부터 우리 얘기했잖아요. V0 흑막 뒤에 V0 밝혀질까 뭐 이런 얘기했는데 실제 이거 수사 아까 김용민 의원은 이건 국정농단이다 헌정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순 부패 사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밝혀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저 형사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정농단 특검 다시 만들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다만 저는 저 뭐 지금 다 보도가 됐는데 한겨레 오늘 그 명태균 씨 인터뷰 이게 제일 상당히 전 충격적인 게 뭐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의 동반자다라고 인식을 한다. 이게 언론계 많이 떠돌았는데 이게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직접 어쨌든 그 인사권 50대 50? 본인이 그 대선 캠프를 꾸릴 때 명태균 씨한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 윤 전 대통령하고 나 김건희 여사가 인사권 공천권을 5대5로 가지기로 했다. 저는 이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영부인이 될 분이 남편의 국정 인사 공천권을 50%를 갖는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에 쌓였다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안 나왔던 게 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이제 제가 뭐 들은 건데 김건희 씨가 모 언론계 인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홍보를 좀 못한다. 예. 직접 와가지고 이거 좀 도와달라. 이게 약간 진보 쪽 인사예요. 그래서 아니 난 왜 그거를 여사님이 직접 하냐.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뭐를 부탁하거나 뭐를 맡기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거절한 사람들은 꺼리낄 게 없으니까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그 명태균 씨의 그런 인터뷰와 보면은 그 김건희가 보기에는 남편 윤석열은 맨날 술만 먹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국정에 나서서 챙기지 않으면 이 정권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경계선상은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예. 매우 위험하게 자주 이런 식으로 전화를 직접 했다. 아까 알겠습니다. 언급한 분 중에 대표적인 게 탁현민 바로 문재인의 그 아주 홍보 최고 책임자였던 탁현민 의전비서관한테 김건희에서 직접 오 진짜? 한 번 만나지. 이거 직접 본인이 작년 탁현민 10월 비서관한테. 24일 날 네. 라디오 나와가지고 용산 김건희 여사한테서 연락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물론 김건희 여사가 다른 사람 시켰긴 합니다. 예. 근데 충분히 신뢰할 만한 김건희 측 인사가 나 좀 만나가지고 의전 문제 한번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왜 여사가 하냐?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정치가 기본적으로 아니고. 우선 네. 본인과 싸운 그 민주당 정권 사람을 이렇게 저 쓰겠다는 것부터가 탕평 인사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 여사의 인사 개입에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 지난주 본방 불가에서 네.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쇼츠로 저희가 제작해서 있으니까 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진행자도 쇼츠를 그렇게 막 만드는 아니죠. 거 아니죠? 내일도 제가 하나 공개할 수 있어요. 지금 딱 뭐 공개할까 지금 네. 필이 왔어. 지금 내일도 하나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요거 전환길 씨 얘기. 산안과 또 사회를 연구하니까 전환길 씨가 금요일날 배신자 하다가 어저께는 약간 톤 다운했거든요. 대승적 차원에서 뭐 당해 어쩌고. 그럼 왜 그 갑자기 톤을 내렸을까요? 전환기 씨 그 장면들을 보면 항의하는 사람들 있으면 전환기 씨가 약간 쫄아요. 그래요? 네, 항의하는 전환기 씨한테 너가 뭔데 네가 지금 와서 당을 이따로 만들어 그러면 아 봤어. 나는 네. 언제부터 책임당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언제부터 책임다 그러면 약간 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딱 아주 선동적인 학원 강사 스타일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힘으로 오는 것 같으면 약간 경계를 두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선다. 약간 그런 느낌에 저는 그래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토론회도 들어가지 않고 마치 이제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런데 아마 TV나 이런 데서는 똑같이 계속할 겁니다. 자 짧게 내일 징계 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결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확신은 없는데 네. 뭐 어차피 새로 지도부가 김문수 전 장관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면 다시 할 텐데 굳이 뭐 이렇게 해야겠냐. 일단 밀어놓고 볼 것 저는 같습니다. 송원석 비대위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지도부 자체가 붕괴되는 상태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우선 조국 사면이라 조국이나 윤명 사면 같은 이런 끔찍한 이거는 거의 사법적 근간을 흔드는 망동인데 이 망동이 가세했잖아요. 정찬민, 홍문종 이런 사람들 그런 그 김에 사면시켜주고 대신에 우리가 너네 세게 공격 안 할게라고 거래한 인상이 짙은 이런 행동을 누가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미 저는 그 비대위원장 내지 당 임시 대표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마당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전당대회 빨리 끝나고 이후에 다시 한번 당이 추락한 다음에 바닥을 찍고 그런데 그 바닥 이후에 밑에 또 바닥이 있다는 걸 이 당이 입증하면서 아마 이 당은 우리나라 지질학계에 굉장히 많은 그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지지를? 땅 밑 지하를 탐험하는 학문이 지질학인데 어디까지 도대체 이 정치적 추락이 있을 수 있는가를 정말 정치 지질학적으로 한번 케이스를 국민의힘이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김준일 평론가한테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 요거 제일 잘하실 것 같아.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는데 신혜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의 한수라는 유튜버 160만 구독자. 야 구독자 수 많아 좋겠다.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서부지법 폭동을 배후에서 선동한 혐의로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공익신고를 했어요. 대통령실의 성사명 시민사회수석 행정관, 석동현 변호사, 배희철 변호사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 사람들이 서부지법 난동을 선동했다. 예? 우리를 방패막으로 쓰려고 했다. 요거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공익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네. 배신자라고.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배신의 한 수다.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 근데 신혜식 씨는 그 정광훈 목사를 예. 총사령관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총사령관님이 지시를 하시니까 우리가 예. 윤석열 관저 앞에 가서 이거 해야 된다 막 그런 건데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증거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 성사명 그 행정관이 보내온 거 이를테면은 뭐 지도까지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치해 주세요. 한남 하이츠 빌라 지도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음 그곳에 대비해줘야 함. 뭐 이런 것들을 보내온 거를 다 공개를 하고 예. 지금 공익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정광훈 씨에 대한 그 수사가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지금 그 영치금 넣은 거 이것도 지금 어디 횡령한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폭동의 배후에 지금 정광훈이 있다라는 건데 신혜식도 같이 엮이면은 예. 그게 이제 관저 앞에 시위와 서부지법 폭동까지 같이 엮이면은 이거는 예. 몇 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도생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거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소위 말하는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지금 갈렸었잖아요. 광화문파는 정관우 목사 신혜식 씨, 예. 여의도파는 손현보 목사 세이브 코리아 전한계 씨. 예.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보면은 전한계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의도파가 다시 완전히 지금 당을 장악하고 예. 저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이 좀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화문파? 그러니까 광화문파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광화문파 쪽에서 발을 빼는 게 낫겠다. 근데 그들의 입장이 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요, 뭐냐면, 예. 밖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자기들은 다른가 보죠?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어쨌든 특히 국민의힘에서 여의도파만 이렇게 우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파에서? 광화문파에서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 그러니까 여의도파는 윤석열의 아버지야. 윤석열 아버지. 근데 광화문파는 좀 거치게 얘기하면 우리가 케어해야 하는 자식이야. 말되네, 말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택한 거야. 윤버지를 택한 거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쪽하고는 이제 선을 긋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의도파로 넘어갈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으나 예. 그런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예. 지금 이른바 구구 유튜버들 있죠. 예. 이른바 진보 매체 기자들에게 엄청난 제보를 하고 있대요. 극우 유튜버를 진보 매체 기자들이 예. 뭐예요? 왜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정광훈 씨의 그런 부분이랄지 다른 부분들 제보를 엄청 자기들 내부에 있었던 문제를 제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보를 하는 것 같냐? 여러 명이 제보를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사실 이틀이 이제 정광훈 씨에 대한 수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서 달려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떠들었던 많은 것들이 이념이나 어떤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예. 비즈니스 이제 당하면 자기는 사실 그 정도에 없던데 비즈니스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더구나 달려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배신이 마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오늘 지금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얘기 그거네. 밖에서 봤을 땐 다 똑같은데 광화문파 여의도. 네. 광화문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케어해야 될 아들로, 여의도파는 아버지로. 떠받들어야 될 아버지로 보고 있다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SBS의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김준일 평론가의 의견입니다. 예, 문제 생기면 김준일 평론가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의도파를 택한 거죠?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이런 선택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영남, 영남이 아니에요. 서울,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많아요. 인구가 많은. 그 쉽게 말하면 서울 이 국민의힘도 지금 영남 찐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런 바로 지금 뭐 대통령을 아버지로 모신다니 이런 분들이 지금 판을 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뒤로 물러나 있어서 이번 전당대회가 반당대회로 되는 이런 그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투머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박성태 실장,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